자, 예제 1번에 보면 사인 7세타 나누기 4세타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세타가 0으로 갈 때 4세타는 0으로 접근하겠죠, 값이. 자, 7세타가 역시 세타 0으로 가면 7세타도 0 근처로 가겠죠. 전체 0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죠. 0분의 0 형태가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삼각함수에서는 극한이 어떻게 구해졌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첫 번째 얻어낸 성질,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1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한번 같이 보죠. 그러면 자, 4세타분의 사인 7세타, 이것을 요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4분의 7을 밖으로 빼내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7하고 나눠지면서 분모는 4세타가 남고 분자는 사인 7세타가 되면서 원래 있던 문제하고 같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면 약분한 거 다시 복귀하고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세타를 세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라고 하는 값을 7세타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치환했으니까 사인 7세타는 사인 t가 되겠죠. 그리고 7세타 역시 t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세타가 0 근처로 접근을 하면, 자, 세타가 0 근처로 접근하면 당연히 t도 0 근처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t가 0 근처로 다가갈 때 라는 식으로 변형이 되고, 그리고 여기 4분의 7이 앞에 곱해지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t분의 sin t의 형태, 즉 세타분의 sin 세타에서 이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이 1이다라는 성질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자, 극한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정리로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사실 4분의 7인데, 4분의 7은 그냥 상수값이기 때문에 극한에서 상수배를 취한 것은 밖으로 빼서 계산해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t분의 sin t의 형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값은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1 곱하기 4분의 7이 돼서 4분의 7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극한을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여기서 보면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분모는 세타가 0 근처로 가까워지고 분자도 세타 값이 0 근처로 가까워지면 우리 탄젠트 그래프에서 탄젠트 제로가 0에 가까운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값도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극한에서 0분의 0 형태는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자, 이 형태는 보면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대신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세타분의 1은 곱하기 세타분의 1이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타가 0 근처로 다가갈 때 지금 형태를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곱셈이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하나를 묶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따로 이렇게 곱해 볼게요. 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곱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을 취할 때 각각에 있는 텀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에 대한 극한까지 존재하면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즉, 곱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세타라는 변수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뭐 우리가 더 익숙한 값으로 보면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그죠? 이때 a 곱하기 a가 아니라 다른 값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fx 곱하기 gx다. 두 함수의 곱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fx랑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만 이렇게 분리해서 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가 덧셈일 때도 이렇게 덧셈으로 각각 극한의 덧셈으로 분리될 수 있던 이유는 f랑 gx의 x가 a 근처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우리가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1번에 의해서 1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극한값 1로 수렴할 거고 코사인 세타 자체는 세타가 0 근처로 가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 잘 생각해 보세요. 세타가 0일 때 1로 가까워지니까 이 값도 1로 가까워지는 거죠. 즉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값의 곱이다라고 생각해주면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3번에서 보면 3번도 같이 한번 증명해 보죠. 3번은 지금 세타가 0 근처로 가까워질 때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값을 같이 증명할 거예요. 자, 이 값도 잘 보면 세타가 0 근처로 간다면 분모가 0 근처로 가고 분자도 보면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 1로 가니까 1 마이너스 1은 전체 제로가 되는 거죠. 즉 0분의 0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번 역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불리우는 정의할 수 없는 숫자가 된 거죠. 극한값 자체가. 그래서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변형하냐면 분자가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즉 똑같은 값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줄게요. 즉 이 값을 똑같이 곱해줄게요. 똑같은 값을 곱했으니까 전혀 식에는 변화가 없이 이 식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a-b, a 플러스 b의 곱의 형태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분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쵸? 코사인 제곱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 떠오르는 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항등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항등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코사인 제곱에서 1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이 넘어가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을 분리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나 이렇게 묶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1번에 의해서 이거 증명했으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즉 분자에 있는 사인 제곱을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본다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로 분리해주고 나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텀은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것은 그쵸.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분모에 남아있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남겠네요.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극한값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텀 보면은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코사인 세타는 1로 수렴하니까 분모는 2로 다가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사인 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0이라고 하는 형태는 0 근처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각각의 텀이 수렴하는 값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텀도 수렴하는 값, 두 번째 값도 0으로 수렴하는 값. 그럼 극한을 우리 취했을 때 각각의 극한을 곱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의 값은 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1번, 2번, 3번은 중요한 결론인데 우리가 뒤에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유도할 때 쓰는 극강 정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고 예제 2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에 x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세타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타가 0 근처로 가면 이 값은 0으로 갈 거고요. 코탄젠트라고 하는 건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 분의 1인데 세타가 0 근처로 가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탄젠트 값 0에서 0이었죠?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그럼 0분의 1 형태는 전체 무한대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니까 역시 부정형으로 분리우는 극한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즉 0과 무한대를 곱한다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정형, 정할 수 없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때에도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을 변형해주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코탄젠트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탄젠트가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는 코사인 나누기 사인 되겠죠. 탄젠트 역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들을 적용해서 여기에다가 식을 변형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세타 분의 1 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사실 1 나누기 세타 분의 1이고 1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세타를 의미하는 거 맞죠?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봐서 세타 분의 1 분의 1이라고 놓고 나머지 텀을 옆에다가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분모가 결국 세타분의 사인 세타 형태가 되고 분자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세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은 우리 위의 정리 1번에 의해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코사인 세타 역시 세타가 0 근처로 갈 때 1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쵸. 각각의 극한값의 나눗셈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눗셈이든 곱셈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극한이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이 걸려있는 이런 연산들 있죠.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으려면 각각의 극한, 즉 여기에서 보면 각각 이것들에 대한 극한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극한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죠? 그쵸. 코사인 제로가 돼서 1이 될 거고 분모는 우리
1번 식에 의해서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결과는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1번 우리 정리할 때 정리 이름이 압축 정리였죠? 중요한 정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압축 정리 이용한 문제 하나만 더 추가로 풀어볼게요. 자, x 곱하기 sin x 제곱분의 1은 0이다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자, 일단은 x가 0 근처로 가니까 첫 번째 이 x는 0 근처로 수렴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텀에서 sin의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자, x가 0 근처로 간다면 0의 제곱 역시 0 근처로 수렴할 거고 그것분의 1, 즉 역수니까 어디로 수렴할까요? 수렴을 못하죠? 발산하는 형태죠. 무한대로 커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작은 숫자 0분의 어떤 숫자의 존재니까 엄청 커지는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sin 무한대의 형태가 될 텐데 무한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상징일 뿐이에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n 무한대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 스퀴즈 시어렘, 압축 정리를 이용을 할 건데 일단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지금 이 부분 여기에 있는 sin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 sin 안에 있는 이 변수가 무엇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 sign이라고 하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최대는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최대랑 최소를 결정하는 것은 삼각함수 앞에 있는 이 숫자였죠. 곱해지는 숫자에 의해서 우리 최대 최소가 결정됐었죠. 또는 여기에 뭔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런 텀에 의해서 최대랑 최소가 결정되었는데 사실은 그냥 딱 쌓인 함수 이거 자체만 봤을 때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x를 한번 다 곱해 볼게요. 자, x라고 하는 값은 지금 0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 값, 즉 0일 필요는 없죠. 극한의 정의에서.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x로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에도 x가 들어가게 되겠죠. x sin x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겠죠. 곱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원하는 극한값은 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에요. 그런데 x가 0 근처로 갈 때 극한값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x가 0으로 갈 때 극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0 근처로 갈 때 마이너스 x는 하나의 다항함수니까 우리 다항함수는 보통 전부 다 연속함수예요. 그죠? 1차 함수도 생각하면 이런 형태죠. 연속함수예요. 2차 함수 역시 이런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어쨌든 곡선의 형태고 연속함수고 3차 함수 역시 연속함수고 4차 함수도 역시 연속함수. 역시 다항함수.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최고차를 5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차수가 존재하는 다항함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전체가 연속이에요. 연속함수는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쵸? 연속함수는 언제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그쵸?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변에 있는 이 텀은 어떻게 돼요? x가 0으로 가면 그쵸?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0이고 이쪽도 0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함수에 이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리의 이름이 그쵸? 스퀴즈 정리였죠. 자, 스퀴즈라는 의미는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0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0이 된다라는 정리죠. 사실 증명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용을 해서
요 사실을 이용을 하면 따라서 결론이 뭐다?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 x 곱하기 사인의 x제곱분의 1의 극한값도 0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떤 근거에 의해서 0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죠. 또는 압축 정리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정리니까 잘 기억해 두고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비슷한 예제인데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가끔 실수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만약에 이 극한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했다면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죠. x제곱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 x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쵸? 이 값은 0 근처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코사인 2x가 얼마가 된다? x가 무한대로 커지면 2x도 무한대로 커질 것이고 코사인 2x는 정의가 안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들 많이 생각하냐면 이 값도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0 곱하기 무한대니까 0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각각의 곱셈을 정의를 하려면 즉 x제곱분의 1과 코사인 2x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오류의 요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코사인 2x의 극한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을 각각의 극한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스퀴즈 정리 내지는 그 압축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코사인 2x 하고 나누기 x제곱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코사인 2x는 일단 마이너스 1과 2 사이예요. 1 사이예요. 그죠?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인 함수인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요 2라고 하는 숫자는 뭘 결정한다? 삼각함수에서 주기를 결정하는 거지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코사인 2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x제곱분의 1로 곱해주면 x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자, 처음부터 좀 써볼게요. 자,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는 x제곱분의 코사인 2x니까 이 함수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식에서 x제곱으로 다 나누는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만족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양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무엇이 되는지 그리고 x제곱분의 1은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때 엄청 큰 어떤 숫자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역시 x가 엄청 커진다. 분모가 엄청 커지는 형태니까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0으로 둘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쵸? 스퀴즈 스요렘에 의해서 극한값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제곱분의 코사인 2x의 값도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압축 정리에 의해서 라고 하는 말을
꼭 써줘야 되고, 아까와 같은 이런 실수 있죠. 곱을 그냥 아무렇게나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뭐 극한의 덧셈이나 뺄셈도 아무렇게나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분리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극한도 정리가 되었으니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다시 말하면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의 개념이 뭔지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도함수 유도 같이 하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